자, 앞에부터 보도록 하죠. 앞에 없었고 처음 질문이 60 몇 번이더라? 60번부터 보시겠습니다. 60번 C의 60.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구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서 fx의 평균 변화율이 fx의 평균 변화율이 n 플러스 1이래요. n자리는 자연수 참. n자리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가 1부터 100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구간 1부터 100까지 변할 때 여기에서 f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딱 이거죠. 그 1부터 100까지니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의해서 100 빼기 1분의 f 100 빼기 f1 얼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걸 묻고 싶은 건데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이 요거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 예를 들어 n자리가 1이면 평균 변화율은 2인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간이 이걸로 하면 잘 안 보이겠다. 구간이 1부터 2까지라고 잡히면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평균이라고 쓸게요. 평균 변화율은 2인 거고요. 그죠? 구간이 2부터 3까지면 평균 변화율이 3인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3부터 4까지면 얼마? 4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 따라가네요. 규칙성이 좀 이렇게 했네요. 쭉쭉쭉 갈 겁니다. 어디까지? 99부터 100까지. 써먹을 거니까. 그럼 100 이렇게 되겠다.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이 정의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써먹자 이거죠. 사실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잡힌다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2라고 쓰긴 했는데 이 2라는 건 뭐냐면 f2 빼기 f1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2 빼기 1이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지? 어차피 1 될 거 아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녀석을 보시면 f3에서 f2를 뺀 거예요. 이 녀석도 f4에서 f3을 뺀 거겠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f100에서 f99를 뺀 거겠죠.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쓱 봤더니 왠지 약간 수열 냄새 안 나? 수열에서 그 수원할 때 수열의 뒤에 소거형 문제들 혹시 기억나세요? 뭐 부분분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루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리화하는 문제라든가 뿔마뿔마해서 사라지잖아. 실제로 이렇게 쭈루룩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2가 사라지고 F3이 사라지고 F4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사라지겠지, 그지? 그 모습을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00 빼기 1분의 F100 빼기 F1이 맞긴 한데 이 녀석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99분의 1에 먼저 빼놓을게요. 100분의 1이니까요. 그죠? 먼저 빼놓을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자리가 F100에서 F99 뺀 거죠. 에서 더하기 F99 해주시고 빼기 F98 한 거죠. 더하기 F98에서 빼기 F97 했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지. 이해가세요? 요거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씩 끊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은 이 녀석이 뭐 F3 빼기 F2 더하기 F2 빼기 F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각각을 보면 우리가 너는 2인데 얘는 3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는 넌 100인데가 되겠지. 얘는 99인데 얘는 98일 건데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녀석은 99분의 1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쭈루룩 100까지 더한 거, 그지? 순서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를 앞에 먼저 쓸게. 작은 걸. 그럼 이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100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좀 계산 편하게 하시려면은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시그마 K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1 더하고 1 빼주셔서 1 더하고 1 빼주셔서 요거까지 더한 것까지 하면은 이제 2분의 n 플러스 1 하면 좋으니까, 그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 5050인가요? 그죠? 5050에서 1 뺀 거 해주면 5049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가 99로 나누고 있네요. 99분의 5049. 3으로 나눠 떨어지나? 안 되는 것 같은데? 13. 되네. 9로 나누어지네요. 그죠? 9로 약분을 해주시면은 9로 이렇게 약분하면 얘 11 남을 거고 9로 약분하면 9, 4, 5, 40, 45하고 6하고 1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 11로 나눠 떨어지네요. 11로 나눴더니 51이네. 답은 51이겠다.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소고형 냄새가 나는 옛날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좀 신선한 문제네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넘어가셔서 70번대 따로 없었고 그냥 무난한 문제긴 하지만 미분계수 정의라든가 이런 거 좀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90번대 없었고 107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107번 봅시다. 107번.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0이래요. 이면 뭐다?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의 fx가 f1이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니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0이면 그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가 0이다. 그죠? 디귿 fx가 절대값의 x-1일 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는 0이다.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억은 보자마자 오케이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다는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이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계수가 얼마? 0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는 말은 간단하게 처리하자면 f'이 0인데 혹은 x는 0에서 f는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해 라는 얘기잖아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 그리고 그 미분계수가 f'이 0이야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조건은 필요도 없어요. 는 0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존재하면이라는 정보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x는 1로 해 얘는 뭐? 함수값. 얘는 x는 1로 해 뭐? 극한값. 걔네들이 같으면 함수 f는 x는 1에서 뭐? 연속이죠. 연속인 겁니다. 다시 x는 1에서 함수값, x는 1에서의 극한값,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1에서 연속인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미분 가능이 확보됐는데 연속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미분 가능이 연속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얘기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냥 정의 수준에서 얘기고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좀 오버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히려 더 많이 주어진 거예요. 는 0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얘가 존재만 있어도 충분히 기억은 참인 겁니다. 됐죠? 니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 미분계수는 0이야 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조작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뉘앙스가 좀 있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식 풀이를 얘기하자면 이 중간에 적당히 f1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서 그죠?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과
더하기 F1에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눠서 보시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빼기 F1과 의 합으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이 한 덩어리로 쪼갠 다음에 사실은 F1 빼기 N인데 마이너스를 묶어서 분모로다가 줘버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니까? 델타 X로 H를 취득하는 셈이 돼버리니까 요거를. 그죠? 델타 X로 마이너스 H로 잡아주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F'1이 될 거고 이것도 F'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F'1 더하기 F'1이 되는 셈인 되는 거고요. 왜냐면 미분계수 존재하니까. 이게 존재하니까. 또 요게 F'1이 될 거고 요것도 F'1이 될 건데 문제에서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0이겠다 라고 된다는 거죠. 그죠? 니은도 교과서식 풀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디귿이 이제기가 들어갔던 문제죠. 디귿이. 아니 쌤 이거 누가 봐도 절대값 x-1이면 이거 x는 1에서 통하고 튕기잖아. 그죠? V자 형태를 지닐 건데 그럼 미분 불가능한데 이게 왜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식 풀이가 있고요. 교과서식 풀이를 조금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조금 더 기하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서식 풀이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오케이? 능력이 되냐라고 물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앞에 상황이랑 똑같은데 앞에 2분의 1만 붙었을 뿐이죠. 그죠? 이 2분의 1이 크게 막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2분의 1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리미트 해놓고 2분의 1 앞으로 빼신 다음에 식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 앞으로 빼놓고 다시 정리하면 아까 얘랑 똑같아요.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빼기 F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1년 과정은 얘랑 똑같으니까 생각하기로 하고요. 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쌤, 미분이 x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h를 0 플러스로도 보내고 0 마이너스로도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지울게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리미트 h를 0 플러스로 보내봤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있다고 쳐봐. 2분의 1에 랄랄라 너는 뭔데? h분의요. f1 플러스 h입니다. 더하기 f1이지요.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입니다. 라고 줬다 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1로의 우미분계수죠. 그죠? 이 녀석이 우미분계수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좌미분계수겠죠. 왜? h가 0 플러스라며. 그 말인즉슨 h가 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다 쓰니까 마이너스 h는 음수겠네. 그죠? 음수일 거고 위에도 어때요? 1 마이너스 h잖아요. 그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 좌미분계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fx 이렇게 생겼죠. y인 fx가 지금 보시다시피 절대값 x-1이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V자 모양을 지니고 있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죠? 직선 두 개의 결합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미분계수 얼마야? 얼마? 1. 그죠? 오른쪽에서 돛담배를 타고 오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1. 왼쪽에서 오는 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미분계수는 1일 거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 계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인 거예요. 되겠죠? 다시 얘가 1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더하면 0이겠죠. 우미분계수가 이렇고요. 그러면 좌미분계수로 보면 또 어떨까요? 이 녀석을 리미트 h를 0-로 보냈을 때의 2분의 1이 똑같은 식의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식 반복입니다. 똑같은 식 반복인데 오케이? 이번에는 요 식이 요 밑에 있다고 쳐보시면 h가 음수죠. 음수고 위에도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이에요? 좌미분계수 역할이에요. 이번에는 얘가. 그리고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h분인데 h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h면 양수죠.
됐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오히려 좌미분계수 역할을 할 거고 요 녀석이 우미분계수 역할을 하게 될 거랑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 결과가 아까는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다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더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더하면 얼마? 0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0입니다. 어머나! 좌극한은 0, 우극한도 0. 같겠네. 그 디귿 성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교과서식 풀이 방법이고요. 교과서식. 그럼 교과서식 풀이 방법 말고 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요거는 내가 좀 추천하는 방식인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냐? 봐주세요. 요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올드한 문제입니다. 좀 됐죠. 이때만 하더라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이 실제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있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쓰던데요? 쓰긴 써. 근데 용어가 사라졌다고. 용어가 사라졌어요. 웃기죠? 그래서 용어 사라진 거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지. 사실상 내신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수능에서는 어쨌든 좀 기피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좌미분계수라는 개념과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식으로 식을 유도해내는 걸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결론. 다른 풀이가 존재한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살려서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디귿이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참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식을 바꿔 생각하지 말고 고지곧대로 보자 이거야. 고지곧대로 봐. 고지곧대로 보면 봅시다. 디귿 내용을 보시면 다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라고 했죠. 이 상황에서 분모 자리를 살짝 변경해 주세요. 어떻게 변경할 수 있겠느냐? 자, 위에 1 플러스 h 보이시죠? 1 마이너스 h도 보이시죠? 얘에서 얘 뺀 거라고 해요.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 뺀 거라고 칩시다. 똑같죠, 그래도? 이거 오케이? 그럼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랑 뭐가 다른 거지? 라는 거지. 이걸 좀 더 기하적으로 보자면 또 이래요. 보세요. 일단은 이 자리가 2h가 되니까 똑같다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다, 뭐 도함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 위주로다가 자꾸 넘어가니까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얘네들은 전부 어디서 만들었다? 평균 변화율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극한을 씌우기 전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를 씌우기 전이야. 그럼 얘 그래프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h를 양수로 보셔도 되고 음수로도 보셔도 되는데 편하게 그냥 h를 적당한 양수로 볼게요. 봐봐. 이 자리 1이죠. 앞에 보세요. 이 자리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h는 어디예요? h를 적당한 양수라고 그냥 가늠해 보신다면 1 플러스 h가 요 정도 될 겁니다. 이만큼이 h인 거지. 되겠어요? 이만큼이 h라서 요 녀석의 좌표가 1 플러스 h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h만큼을 뺐어. 그럼 여기겠지. 됐어요? 요 녀석의 x 좌표가 1 마이너스 h겠지. 됐어요? 그럼 분모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얘에서 얘 뺀 거지.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은 어떨까요? 보세요. 1 플러스 h 대입했어요. 1 마이너스 h 대입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대칭할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이미 리미트를 취하기 전에 이미 리미트 취하기 전에 분모가 이렇게 해서 2h만큼 증가했는데 여기가 y값이 증가량이 없죠. 0인데? 라고도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나 좌극한 우극한 거 아니에요? 뭘로 접근한 거죠? 평균 변화율로 먼저 접근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로 접근을 해서 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이미 0이었으니까 리미트를 붙인다 한들 0이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얘기는 1도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 되게 많아요. 분자제를 엄청 복잡하게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분모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요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fx 빼기 fa를 분모도 x-a 꼴을 요런 꼴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런 꼴을 만들어서 판단해주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 오케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07번까지 봤고요. 뒤에 110번 때 없었고 120번 때 없었나? 133번인가요?
중간에 질문 없었나요? 133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얘기가 나오네요. 등차 수열 얘기가 나오네요. 등차 수열 xn과 이차함수 fxn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녀석이 등차고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f'의 x에는 등차다. 니은 f의 xn 플러스 1에서 f의 xn을 뺀 거에 대한 수열도 등차다. 디귿 f0이 3이고 f2가 5고 f4가 9고 그러면 f6은 15다.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만약에 등차 수열. 이 문제의 뉘앙스가 적어도 기억 니은 정도는 요거 하나로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등차 수열하면 갑자기 가쁜 소원이 되는데 만약에 AN이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초항이 A고 공차가 D가 돼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이 일반항은 A 더하기 N-1D라고 쓸 수 있는데 사실 A라고 쓰고 D라고 쓴 자리는 전부 상수 자리고요. 숫자가 들어갈 자리고 변수 취급을 할 수 있는 애는 N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을 전개해서 정리한다고 치면 결국 DN에 A-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숫자 N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꼴을 가지면 등차 수열이에요. AN 플러스 B 이런 꼴이 됐으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미분을 하래요. F'X. 일단 여기서 한번 미분했다고 치면요. F'X는 AX, 2AX에 더하기 B가 될 테니까 이 자리에다가 XN 대입하래. 그죠? XN이 원래 1차식이거든요. 그 1차식인 XN에다가 2A를 곱하고 B를 더해도 1차식이겠죠. 그래서 기억 참. 끝. 간단하죠? 이해가세요? F'에 뭐 XN이라고 한들 결국 여기에다가 2A에다가 XN 곱해주고 더하기 B 한 걸 거잖아. 이게 1차잖아. 그럼 얘도 1차지. 뭘 제곱을 하거나 뭐 X가 더 곱해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N이 더 곱해지는 게 없잖아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어때요? XN 플러스 1에서 XN을 뺀대요. 그죠? FXN을 계산해 보시면 아우 졸려 어떡해. 계산해 보시면 이건 해봐야 되겠다. F의 XN 플러스 1에서 F의 XN을 빼자. 약간 그 정적분할 때 느낌으로다가 접근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XN 제곱에 더하기 BXN 더하기 C, AX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BXN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빼주는 거니까 A로 묶어놨을 때 XN 플러스 1에서 제곱에서 XN의 제곱 한번 빼는 거 하나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B로 묶었을 때도 XN 플러스 1에서 XN 뺀 거 하나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XN이란 녀석이 만약에 뭐 공차가 뭐식이 있어서 DN에 플러스 뭐 알파꼴을 갖는다고 치면 X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실제로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서는 뭐만 남았어요? 공차만 남는 거예요. 공차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N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게 상수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차가 띵 하고 나오는 거지. 상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N에 관련된 식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 또한 그렇습니다. 합차 공식을 적용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를 우리가 XN 플러스 1 더하기 XN과
xn 플러스 1 빼기 xn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또 공차겠죠. 상수겠죠. 오케이? 1차식 1차식의 합이고요. 얘는 1차식 1차식인데 빼지면서 n이 사라지고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1차죠. 1차죠. 더해도 1차죠. 상수 곱하고 더하기 상수 해봤자 1차죠. 변함이 없죠. 따라서 이 녀석은 여전히 1차일 것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1차식이냐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냐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기억 니은까지는 어렵지 않게 커버가 되고요. 문제는 디귿인데 노가다 시키는 것 같은데 그죠? 약간 노가다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0 대입하니까 3이고 C자리 결정해 줬네요. 감사하네요. 2 대입하면 5고 4 대입하면 9래요. 그럼 6 대입하면 15가 되겠냐 이건데 뭐 등차 수열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보다. 뺀 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이용하라는 거네 그죠? 니은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봅시다. 희재야 정신 차리고 자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얘에서 얘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렇게 돼야 하죠. 끝. 맞네요. 문제가 없네요. 다시 아시겠어요? 니은의 얘기에 의해서 지금 xn 플러스 1과 xn 사이가 이렇게 뺀 게 등차잖아. 그럼 이게 두 칸 넘어간다고 등차 수열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한 칸 넘어가면은 일정한 공차가 있다면 그 녀석의 2배가 될 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이 돼야 돼요. 요 사이 차가 등차 수열이 나와야 돼요. 근데 등차 수열이 나왔죠. 문제 없네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니은의 이야기를 좀 써먹자! 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예, 재밌는 문제네요. 재밌는 문제고요. 넘어가셔서 없나? 다 했나? 다 했네요. 아유, 다 했다. 다 했고 이제 저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했었던 미분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고 도함수의 활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리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지금 정신 좀 차려봐. 오늘 날이 좀 비도 오고 이래서 그런가 아주 힘드네 힘들어. 자, 미분의 개념을 좀 잡을 거예요. 미분 개념 얘기 좀 합시다. 일찍 왔네? 개념부터 볼게요. 꼭 불편하게 여기 앉아야 돼? 손 많이 가네. 자, 미분에 똑똑똑 놓으려면 맨 처음 누가 나온다? 미분이 안 나온다. 뭐부터 나온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미세한 애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평균 변화율은 어디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구간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마인드맵처럼 머릿속에 좀 그려져 있어야 돼. 미분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구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의 평균 변화를 물어볼 때 구간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줬다면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은 보통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그럼 얘는 이제 b-a분의 fb-fa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죠? 혹은 b-a라는 걸 그냥 h로다가 퉁쳐버려가지고 h분의 fa 플러스 h에서 fa 뺀 거라고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여기 평균 변화율의 의미다. 의미는 뭐예요? 기하적으로 어떻게 의미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프가 막 요렇게 생겼어. 와! 하고 생겼으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죠. a, fa와 b, fb를 지나가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죠? 근데 직선의 기울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할선이란 표현을 썼었죠. 기억나세요? 주어진 그래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그래프를 가르고 지나간다 할 때 할선이에요. 내가 막 전에 얘기할 때 막 일 사무라이 막 할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비행기 그 날아가는 데 있잖아. 거기 활주로구나. 아니네요. 활주로 아니었냐? 가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는 할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가르고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따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세하게 나누어서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미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만들려면 요 앞에 뭐가 붙으면 돼? 리미트가 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해주는 겁니다. 극한을 취해주셔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디서의 변화? 구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미분계수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점에서 변화를 어떻게 말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 앞으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이런 거 물어보는 셈인 거거든. 그지? 그런 겁니다. 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변화를 말한다고 생각하셔서 f'a라는 기호를 쓰고요. 실제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해놓고 b자리가 x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붙기 전까지만 해도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 녀석이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겁니다. 그죠? 근데 리미트가 붙어서 미분계수가 된 거예요. 혹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써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비슷하게 뭐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자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고 치면 한 점은 x는 a라고 고정시켜 놓고 너는 a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 점을 땡겨 오는 거죠. 이렇게 땡겨 오는 거죠. 땡겨 오면서 이렇게 땡겨 오면서 직선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오다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접선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의 기하적인 의미는 이 녀석의 기하적인 의미는 접선에 기울긴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요게 미분계수더라. 됐죠? 근데 미분계수를 그때그때 구하려니까 귀찮다 안 귀찮다? 겁나 귀찮다. F'1 구해봐.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리미트 붙여서 x를 1로 보내야지. 자 F'2 구해봐.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리미트 x를 2로 보내야지. x 3으로 미분계수 보내면 x 빼기 3분의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함수인 거죠. 일반화 시켜보자 해서 만든 게 도함수다. 그렇게 도함수가 만들어지죠. 좀 작게 쓸 걸 그랬나? 도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도함수는 뭔데? 뭐가 다른데? 안 달라요. 그죠?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일반화를 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일반화를 해서 만들어낸 게 도함수인 겁니다. 그죠? 일반화를 해서 만들어낸 게. 그래서 앞에서는 f'a라는 표현을 썼다면 f'x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고 아까 미분계수에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 식에서 리미트 그러니까 x를 a로 보낸다는 표현을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h를 0으로 보내는 버전밖에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라는 요거만 살아남았다. 정의상. 그죠? 도함수의 의미로 보면은 미분계수랑 같은 거예요. 다만 앞에서 말했었던 미분계수가 특정된 한 점이라면 요거는 임의의 점인 거지. 임의의 점 혹은 뭐 모든 점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도함수인 거고 뭐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 똑같고 의미상으로는 똑같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의를 해주는 정의적 맥락적인 설명은 된 거고요. 이거 다음에 또 말해주는 게 뭐예요? 개념 한번 설명하는 게. 기억나세요? 미분? 미분? 는 나왔지롱. 미분? 가능. 그죠?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미분 가능성이라고도 해줘요.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이 뭔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함수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라는 말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빡!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얘가 존재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함수 f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 아, f'1이 존재하는구나.
함수 f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 f' 0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도 봤지만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f'a라는 게 결국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니까 그럼 이게 뭘로 정의돼? 극한으로 정의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한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좌극한, 우극한이 있으니 걔네들이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x-a분의 fx-fa와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낼 때 x-a분의 fx-fa가 같다. 이 녀석을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이 녀석을 우미분계수라고 해서 걔네들이 같더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 표현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써요. 써요. 개념상으로 써먹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려면 그래프 이렇게 생겨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겠냐? 안 같겠다. 그죠? 그래서 자동방으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가 스무스, 컨티뉴오우스 해야 됩니다. 매끄럽게 부드럽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라고 결론이 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미분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은 훌랑훌랑훌랑랑 이렇게 생기는 얘기지, 그지?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요걸 조금 더 좀 매가리 없게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설명을 하자면 첨점이 없다로 정의돼요. 첨점 없이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기도 해요. 첨점이 뭔데? 이거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이 없이 연속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뾰족한 점이 뭔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르네. 그게 첨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막 올라오다가 기울기가 한 1 정도였다 갑자기 끼 이렇게 됐어. 이것도 첨점입니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이런 애들 전부 첨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탕하고 갑자기 급발진하잖아. 첨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게 미분 관련한 개념의 전부입니다. 좀 내용적으로 봤을 땐 이게 전부인 거고요. 이거 말고 좀 짜잘짜잘하지만 계산법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죠. 그거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보시는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 후루룩 훑고 있어야 되고요. 뭘 물으면 툭툭툭 나와야 되고요. 이게 기본인 거고요.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해요. 다 잘해요. 너 미분 공식 알아? 미분법 알아? 하면 다 잘 나온단 말이야. 미분 계산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다 사실 두 개인데 하나는 공식이고 하나는 미분법이죠. 공식하면 뭐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공식을 다루는 거니까 간단히 두 개밖에 없어요. y가 x의 n제곱이야. 그럼 미분하면 y'은 nx의 n-1제곱이겠지 뭐. y가 c야 상수야. 미분하면 0이겠지 뭐. 요거 두 가지가 다른 거고요. 공식하면. 그죠? 미분법 뭐 있어요? 기억나세요? 미분법. 실수배의 미분법. 합의 미분법, 차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좀 유달리 좀 튀는 애가 얘 하나잖아. 앞에 있는 것들이야 그냥 뭐 실수배인데 미분 어떻게 해요? 미분하면 실수배. 더한 거 뺀 건 어떻게 해요? 미분 각각 한 다음 더하고 빼도 돼. 이런 거죠. 그죠? 다 더한 다음 미분해도 되고 뺀 다음 미분해도 되고 빼기 전에 미분하고 빼도 되고 네 맘대로 해. 라면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라는 게 있었죠. 잘해요 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있었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 떠오르죠? 건미분, 속미분 하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y가 요거만 좀 언급하자면 f of gx야. 이렇게 합성함수로 되어 있으면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건미분 해주시고 곱하기 속미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까지 하면은 이제까지 했었던 미분 관련된 내용 정리는 끝난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까지만 좀 더 얘기하고서 끊어갈게요. 앞으로 뭐 할 거냐? 도함수에 활용을 할 겁니다. 도함수에 활용을 할 건데 사실은 여기가 메인 컨텐츠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뒤이어 나올 적분 파트 있잖아, 그지? 적분 파트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라는 건 반 정도가 적분에서 한 4문제 나오거든요, 대체로. 그럼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도함수의 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랬던 파트다. 원래는 그랬단 말을 내가 지금 왜 하는 걸까요? 도함수 활용의 위신이 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실은. 옛날엔 도함수 활용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쪽쪽쪽 모여있는 애들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고, 문제들이 매우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도 예고했어요.
6평, 9평에서 수토가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수능도 그대로 갔어요. 물론 독립변수라고 하겠지만 대체로 경향성이라는 게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경향성이 바뀌면 미리 좀 예고를 하는 편이고요. 갑자기 통수를 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수 칠지 모르니까 막 대비를 하자. 요건 좋아. 근데 막 통수 칠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고도 무조건 어렵게 해놓는 게 맞아. 혹은 쉽게 해놓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단언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흐름대로 가되 우리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좀 더 어려운 게 나올 가능성 혹은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더 대비를 더 탄탄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게 맞겠죠. 자, 도함수의 활용 정리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큰 영역이 있어요. 옛날에 이쪽에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야, 4문제가 얼마나 많은 건 줄 알아? 수투가 총 11문제야. 그 중에 4문제 나왔다고. 엄청나게 넓은 영역이죠. 미분계수 도함수 이쪽 파트에서 1문제 나왔고 작년엔 2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문제가 좀 쉬워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통의 강호긴 하다. 따지면 뭐 약간 축구로 따지면 약간 이탈리아 느낌임. 옛날에 개잘인데 지금 약간 좀 주춤하잖아, 그지? 요즘에 막 이탈리아 잘하지. 우리나라보다 잘하지. 근데 약간 그 정도 감성임. 옛날에 이탈리아는 무조건 막 4강 안에 들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뭐 잉글랜드 느낌은 살짝 약간 그 정도. 네. 자,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2가지 맥락으로 구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후루룩 짭짭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죠? 나머지 하나는 속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따로 공부하는 데가 있잖아. 그지? 뭐 통합과학 이런 데서도 좀 슬슬 문동량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물리 이런 데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자세히 다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찔끔하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다 여기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찔끔하니까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는 나와서. 그리고 최근에 작년 수능도 그렇고 한 문제를 내더라고 계속. 속도 가속도 쪽에서. 원래 이거 내가 안 나온다고 맨날 말하는 애거든. 얘들아 이게 나오겠니? 이게 나오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나오면 개꿀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공부를 해놓자. 왜? 나중에 넘어가서 적분 가시면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속도와 거리 나오니까 그쪽에서 출제율이 원래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정적분의 활용 쪽에 있는 속도와 거리 문제를 접근해 줄 수 있어. 기본기에 해당해. 따지고 보면. 첫 스텝이야. 원 스텝이야. 그래야지 원 스텝이 돼야지 투 스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고 쉽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개꿀이지. 근데 나올 리는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내가 근데 약간 3번 거부했어 사실은. 2번 거부했어. 6평에서도 속도와 가속도가 나왔고요. 작년에. 9평도 속도 가속도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야, 평가도 이렇게 됐는데 혹시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난 안 나온다고 본다. 얘들아 나오겠냐? 나오면 개꿀인데 너무 쉬운데? 속도 가속도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 나오면 개꿀이야.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안 나올 거야 라고 나왔는데 수능에 나왔죠. 그죠? 그럼 너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근데 실제로 쉽게 나왔습니다. 어려워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려워질 수가 없는 영역이라. 근데 작년에 계속 6평, 9평 수능까지 그랬는데 올해 안 그러겠냐고. 그런 가능성 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쉽겠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올해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6평, 9평 수능까지 나왔다. 그럼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다. 그러면 이것만 준비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 얘들아 혹시 몰라. 정적분의 활용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럼 그래프의 개형 쪽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래프 개형에서 첫 스텝이 뭐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사실 접선의 방정식이 전통의 강호입니다. 원래는. 매년 나오던 애였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일정 수준 이상이었고요. 4점짜리도 툭툭 나오던 애였어요. 작년에 안 나왔나? 그럴 겁니다.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좀 충격이었죠. 어쨌든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계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속도 속도가 왜 나? 증가감소 극대극소입니다. 증가감소 극대극소 요걸 보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를 통상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목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까지 목표는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시고 증가함수, 극대극소까지 마스터를 하시면 다항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다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주로 출제 취지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럼 여길 넘어가서부터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편성이 됩니다. 실제로 바로 이제 극대극소랑 연결되어 있는 최대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최소가 있고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최대최소는. 왜냐면 극대극소를 물어보는데 최대최소까지 물어보면 좀 중복되는 감이 좀 있잖아요. 그지? 출제율이 그리 높진 않고요. 잘 나오는 건 이거죠.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요게 잘 나오죠. 그리고 현재 교육과정상에 따로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최대 최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속도 가속도 하고 그럼 도함수 활용 끝, 그럼 미분 끝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간단하게만 하자면 요렇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뭐부터 볼 겁니까? 첫 방부터 봐야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에휴,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잠깐 쉬십시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먹고 오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쉬워지고 있죠. 작년 수능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25학년도 기준 수능부터 좀 얘기하면요. 도함수의 활용 파트 전부입니다. 활용 1, 2 가릴 거 없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해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일단은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두 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3점짜리 하나는 극대, 요 극대 나왔고 극대극소 문제 나왔고 4점짜리 두 개는 하나는 속도 가속도 나왔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래프 개형 2차 함수와 3차 함수 개형 문제인데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노멀한 문제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구평이 어땠나를 보시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작년 거 이때는 도함수 활용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네 문제 붙박이었던 애라고. 그러니까 되게 경향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3점짜리였고요. 하나는 4점짜리였고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시면 하나는 극대극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일단 가속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좀 애매해요. 도함수의 추론이라고만 써놨는데 자이스토리 기준으로 따지면 자이스토리에서는 도함수 활용 투로다가 나눠놨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도함수의 근데 난 거기로 분류하기 좀 싫거든요. 분류를 따로 다룰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다룰 텐데 나는 그쪽에 분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무튼 하나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6평 보시면 6평에서는 세 문제. 6평 세 문제.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두 개. 3점짜리 하나가 뭐였을 것 같아요? 방정식, 도함수 활용입니다. 방정식 문제 나왔어요. 그거 있지. 교점의 개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하나가 나왔었고요. 4점짜리 두 개는 하나는 다항함수의 결정. 다항함수 결정. 미정계수 막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외차함수니 이런 거 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접방의 내용이 좀 첨가가 됐어요. 접방의 아이디어가 첨가된 4점짜리 문제였고요. 하나는 3차 함수 유추. 였고 요 녀석이 준킬러 였어요. 요 정도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9평에서 그냥 큰 차이 없게 나왔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 한 재작년까지만 보죠. 2년치만. 2025학년도는 이랬고요. 2024학년 이게 작년이 재작년. 2024학년도는 어땠냐? 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자이스토리 보시면 2025 대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25 학년도란 얘기예요. 2024년에 시행된 거예요, 전부 다. 요때 수능을 보시면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4학년도는 수능에 네 문제가 나왔는데 3점짜리가 하나였고요. 4점짜리가 3개였어요.
3점짜리 하나는 극대극소. 4점짜리 3개는 하나는 도함수의 활용, 요거 좀 어려웠지. 이게 방정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까지 같이 첨가된 문제였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좌우 극한이 첨가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준킬러였습니다. 이게 준킬러였고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3차 함수 유추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는 킬러라고 생각해요. 킬러 문제가 나왔었고요. 구평은 어땠냐? 2024학년도에 구평이 어땠냐? 보시면 이때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평 보시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 3점짜리는 하나였고요. 4점짜리는 두 개였어요. 3점짜리 하나는 극대극소였고요. 4점짜리 두 개는 하나는 속도와 거리, 하나는 접방,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 하나는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정적분 활용 파트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6평이 어땠는지를 또 보시면은 6평이 이랬습니다. 어차피 뭐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요. 다시 보세요. 6평에서는 몇 문제냐? 3점짜리가 두 개였고 4점짜리가 속도와 거리 나왔고 접선의 방정식 나왔고 4차 함수 유추까지 했고, 여기는 세 문제라고 봐야 되겠다. 애매하다 이것도. 세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4점짜리 세 문제 애매해요. 좀 섞여서 그래요. 4점짜리 세 문제라고 볼게요. 총 5문제 나왔고, 3점짜리 두 개는 하나는 이제 그 극대극소, 또 하나는 그 접선의 이제 접선이 아니지, 그 교점의 개수 그런 거 있잖아. 방정식에 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방정식 활용 문제였고요. 4점짜리 세 개가 하나가 접방, 네, 접방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극한이랑 좀 겹쳐가지고 애매한 거 하나 나왔고, 또 다른 거는 속도와 거리. 근데 일반적으로 속도와 거리 하면 거리 물어보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건 변이 물어봤어요. 위치의 변화량 물어봤어요. 그런 거 물어봤었고, 근데 거기에다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추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4차 함수 유추가 좀 이렇게 합쳐진 이런 문제였고요. 준킬러라고 하긴 좀 쉬운 편인데 그래도 뭐 준킬러로 보는 게 낫겠지. 그리고 3차 함수 유추. 요것도 약간 준킬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준킬러보다 좀 쉬운데 그렇다고 뭐 마냥 쉽진 않은. 그래도 좀 후하게 주자면 얘도 그냥 준킬러급이고요. 요거도 준킬러급, 요거도 준킬러급. 그냥 후하게 주자면 준킬러급. 그냥 마냥 노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정도로 나왔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요 접방 같은 경우 아니다. 접방은 극한이랑 결합했었고, 이러네요. 하나 더 있는데? 뭐가 문제 왜 이렇게 많아? 적분 문제가 되게 안 나왔었네. 미안한데 이거 6문제예요. 6문제고, 이거 4개예요.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가 증가감소. 증가감소가 나왔는데, 증가감소 쪽이 준킬러급이 나왔어요. 이것도 준킬러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할게요. 그전에는 어땠냐? 수능만 얘기를 좀 하자면 2023학년도는 수능만 좀 얘기하자면 뭐 다 말하긴 좀 힘드니까 3점짜리 극대극소 나왔고 접방 문제 나왔었고,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방정식 문제 나왔고 3점짜리 3개 나왔고, 4점짜리는 속도와 거리랑 3차 함수 유추 문제 나와서 2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3점짜리 3개, 4점짜리 2개 이렇게 나왔었고, 그전 수능엔 어떻게 했냐를 또 보시면 2022학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2022학년도 수능을 또 보시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 나왔었고, 증가감소 나왔었고, 그래서 3점짜리 2개 나왔고, 3점짜리 2개 나왔고,
4점짜리는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왔고 3차 함수의 유추 나왔고 그 두 개 나왔네요. 4점짜리 두 개 나왔었고. 흐름 보이시죠? 옛날에 얼만큼 중요하게 다뤘는지. 그지? 참고로 이 킬러급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었는지, 그리고 작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체감이 되실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나 원래 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날먹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개날먹이에요. 이거. 속도와 가속도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완전 이건 4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어떻다? 최근 추세는 수투가 급격히 쉬워지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부담이 없는 건데요. 변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변별이 없어졌고 지금 그리고 어쨌든 작년 수능이고 부평이고 간에 준킬러급이나 킬러급 문제가 안 보이죠, 그죠? 이것도 조금 나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게 보셔도 되지 않나 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있는 이쪽 문제가 전통적으로 킬러가 항상 양산되는 파트가 이쪽 파트예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3차 함수의 유추. 이게 아주 전통의 강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비슷한 거 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하나씩 다 점검해 보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참고로 지난번에 봤던 건 좀 쉬운 편인 겁니다. 조건 자체가 얘처럼 도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졌다. 어려웠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온 거니까 많이 쉬워졌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부담이 줄어든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재 공부하실 때는 킬러나 준킬러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케이? 쉽게 공부하시고 단 기본적인 문제 좀 놓치지 마시고 경향성이 좀 보이잖아. 맨날 나오는 거 보이세요? 맨날 나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맨날 나오는 거 보이세요? 1번 극대극소 무조건 나오죠. 3점짜리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문제도 3점 혹은 4점으로 맨날 나오죠. 이렇게 맨날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예전에는 접방 문제도 잘 나왔었는데요. 옛날에 접방 문제 잘 나왔었는데 이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접방 문제는 많이 좀 죽었고요. 뭐 6평 정도에나 그냥 이렇게 끼어드는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방도 라이트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고 6평 본 다음에 좀 이제 각을 새로 잡아야겠죠. 6평 본 다음에는.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공부하는 방향은 이 정도로 방향을 잡고 하시면 되겠다. 뇌피셜로 굴려보자면 내 생각엔 그래. 뇌피셜로 굴려보자면 미적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미적이 원래도 어려웠는데 통합형 수능을 시작하면서 미적을 쉽게 갔어요. 쉽게 갔다가 다시 올라온 격이에요. 미적이 그래요. 지금 포지션이 좀 그렇거든요. 미적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밸런스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확통이 개꿀인 거죠. 확통은 밸런스를 안 잡았거든요. 확통은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일부러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근데 높인다 하더라도 확통은 배우는 게 거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근데 지금은 더 쉬워졌어요. 수원수도 쉬운데 확통도 쉬워진 겁니다. 근데 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등급컷 나오는 거 보면 확통이랑 미적이랑 6에서 7점밖에 차이 안 나요. 같은 등급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반부터 계속 얘들아 확통 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쌤 저 뭐 어디 가야 되는데요. 어디 가는데 거기서 수학 미적 꼭 봐야 돼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확통 보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강력하게 권장해요. 그리고 이미 그 저쪽은 재수시장이라든가 서울 쪽에 있는 학원가에서는 이미 확통런이 대세예요. 작년 말에 사탐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벌써 확통런 한다고 애들이. 느낌 쎄하니까. 물론 이러다가 미적이 쉬워지면 또 할 말 없긴 한데 봐야죠. 자, 어쨌든 경향성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접방을 보셔야 됩니다. 접방부터 들어갑시다. 책 피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접근할 때는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세 가지의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야.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져. 그지? 자, 문제 세 가지 유형 뭐였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요. 조금 복잡하게 가고 싶으면 얘까지 내고요. 혹은 그냥 가장 최근까지도 2024학년도나 이때 문제만 하더라도 좀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곡선 위에 한 점인데 이런 식인 거지. 함수 fx 이렇게 생겼다 쳐. 오케이? 그럼 이 위에 한 점을 잡을 거야. 이 위에 한 점을 잡을 건데 이 위에서의 접선도 있지만 이게 곡선 밖에 한 점처럼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거든. 여기서 그은 접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점 하나를 주더라도 무조건 이걸로 고정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어떠해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 접선에,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를 먼저 보시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죠. 그러니까 y는 fx가 있어. y는 fx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 위에 한 점을 주는 거죠. 야, 나 a, fa인데 라고 주는 거죠. 나 a, fa인데 여기서 접선 그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즉 접선이라는 게 사실은 접하는 직선이라서 접선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접선도 직선이죠. 정신 차리고. 접선도 직선이죠. 그죠? 직선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뭐가 필요하죠? 접선을 결정짓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지? 한 점이 필요해요. 일단 나 여기 지나감이 필요해요. 나 여기 지나감. 그러니까 한 점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뭘 준 거예요? 점을 줬죠.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우리가 미분계수 할 때 이미 배웠어요. 미분계수는 x는 a, f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a, fa는 주어져 있고요. 이 점에서 요 a, f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y는 f'a에 x-a에 플러스 fa라고 두면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야, 여기 접하는 기울기 일자리 접선 만들어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뭡니까?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이번엔 기울기가 m이야 이렇게 주는 거죠. 기울기 m이야. 발음 조심하시고요. 기울기 m이야. 그죠? 그러면 반대로 뭐 구하면 돼요? 기울기를 줬으니까 한 점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 풀이 하듯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f'x가 m이 되는 이거 하나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서요. 이 녀석의 실근을 구하시면 돼요. x는 알파 이런 걸 구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 접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개가 나오면 접선이 뭐 두 개가 나오는 거 이런 식이 되겠죠. x는 알파, 뭐 x는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시면 이 녀석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해준다?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접점의 x좌표 역할을 해줍니다. 됐어요? 그 말인즉슨 접점이 뭐란 얘기야? 그 말인즉슨 접점의 좌표가 알파, f 알파랑 베타, f 베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져? 아, 기울기는 알지? 그럼 접점 구했으니까 점은 구해진 거니까 y는 m에 x-알파에 플러스 f 알파 이런 애도 있고 한 점 더 구했지 너? 뭐 3개, 4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한 점 더 구했지? 라고 한다면 y는 m에 x-베타에 f 베타라고 놓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요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이다. 그럼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식 풀이를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버전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오케이? 교과서식 풀이는 요렇죠. 자, 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우, 오늘따라 왜 그래. 자,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래프 밖에 한 점이 요런 데 주어져서요. 그 점의 좌표가 p, q라고 주어졌다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p, q에서 이 위로 그은 접선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보통. 그은 접선. 그럼 지금 보시더라도 접선이 요런 게 하나가 보이고요. 요런 게 하나가 보이고요. 요런 것도 하나가 보이고요. 그죠? 요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면 저 밑에서 하나 또 만날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게 세 개가 보일 겁니다. 보통은 3차원도 깔아놨으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스텝 1.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접점을 가정하는 겁니다. 통상 접점을 하나를 잡아놓고 그 녀석의 이름을 뭐 t, ft라고 둬요. 보통은 이렇게 둬줘요. 그죠? 접점 가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합니다. 스텝 2가 접방을 세팅해요. 접방을 구조를 짜버려요. 야, t, ft라는 걸 내가 접점으로 가정한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은 미분계수가 f't가 기울기일 거고 t, ft 지나갈 거 아니야. 라고 식을 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기는데 세팅한다는 게 뭔데? 아, y는 f't에 x-t에 플러스 ft야라고 세팅할 수 있어 라고 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스텝 2고요. 그죠? 얼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스텝 3에서 뭐 하냐면 얘가 주어진 점을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점. 그러니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텐데 그 곡선 밖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t 값을 구합니다. 아, 이거 스텝 3 아닌데. 스텝 2가 이거 세팅하고 대입하는 것까지인데. 고마워요. 스텝 3는 요거까지는 아니고 스텝 3는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게 스텝 3고 스텝 2까지가 접방 세팅하고 주어진 점의 좌표 대입해서 t 값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뭐 이 자리에다가 이제 xy 자리에다가 p, q 대입하는 거죠. x 자리에다가 p, y 자리에다가 q를 대입해줘서 그 대입한 결과를 우르르 쭉쭉쭉 했더니 아, t 값 얼마다가 나오겠죠. 그죠? 얼마예요? 알파예요? 베타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세 개 나올 겁니다. 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으면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t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알파나 베타나 이제 그런 거 대입하시면 구한 답을 구한 t 값을 구한 접점의 좌표를 세팅된 접방에 대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오겠죠. 끝.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t 값 구한 다음에. 요게 이제 교과서식 풀이 방식이고, 만약에 접방 관련된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만 하는 걸로 좀 강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요. 기본적으로 나는 세팅이라는 과정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이라는 게 사실상 그냥 깔아놓는 거잖아. 깔아놓고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 아니야. 방금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푸느냐. 나는 기울기 비교라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풀이가 그거예요. 자, 봅시다. 나의 풀이. 내가 선호하는 풀이 방식은 이제 기울기 비교라는 풀이 방식을 이용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기하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서 좀 그래프를 좀 더 볼게요. 그래프 밖에 한 점 P, Q가 있어요. 똑같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점을 가정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스텝 1까지는 똑같아. 빠밤. 스텝 1 뭐부터 한다? 접점을 가정한다. 똑같아요. 실제로 이 점의 좌표를 그래서 t, ft라고 놓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스텝 2부터가 달라져요. 빠밤. 스텝 2에서 뭐를 하느냐?
기울기 비교할 겁니다. 기울기를 비교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신 접선이 있죠,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P, Q도 지나가고 T, FT도 지나가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로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로 이 녀석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로 구해본다고 치면, 평균 변화율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한다 치면 T 빼기 P분의, 그죠? X값의 증가량, FT 빼기 Q라고 해주면 되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나 접점을 T로 가정을 했잖아, 그지? X가 T일 때로 정의했잖아. 그럼 T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니까 X 이퀄 T에서의 미분계수로 봐도 되죠. 오케이? 즉 미분계수로 봐주는 거야. 순간 변화율로 봐주는 거야. 뭐에서의? X가 T일 때서의. 그래서 얘네들이가 당연히 같겠죠. 왜? 일직선이니까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놓고 기울기를 말하나. 그죠? X가 T일 때에서의 미분계수를 확인하나.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이게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방정식이에요. 뭐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이제 기울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같은 기울기를 가질 거야 라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정신 차리고! 그러면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걸 푸시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아까 과정과 차이점이 뭐죠? 아까 과정은 세팅을 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팅한 식이 결국 요게 X자리에다가 P랑 Q 대입할 거 아니야. X자리에 P, Y자리 Q 대입해서 풀겠다 이거 아니야. 세팅한다면, 그지?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 T-P 양변에 곱해주시고 Q 넘기시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똑같은데 내가 이걸 왜 더 선호하느냐?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야매가 아니에요. 이게 왜 좋으냐? 이게 왜 좋으냐에 대한 설명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얘는 세팅하고 대입해야 되죠. 세팅하는 거 한 줄, 대입해서 처리하는 거 한 줄. 그럼 방정식이 나와.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어때요, 근데? 얘는 바로 방정식 나왔죠. 바로 풀면 돼요. 바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세팅하고 대입하는 과정이 없어요. 바로 풀면 돼요. 따라서 바로 풀어서 이 녀석의 근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요걸 바로 풀어서 뭐 T값이 뭐 알파네 베타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텝 2 과정이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은데 좀 더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줄인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녀석의 단점도 있긴 해요. 무슨 단점이 있느냐? 스텝 3로 가서 결국 이 녀석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T값은 구했잖아요. 그지? 원래대로라면 세팅된 식에다가 T값 대입하면 되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지? 여긴 세팅된 식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접방을 완성해야 돼요.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데 그게 어렵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게 주어져 있잖아.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럼 네가 구한 알파 값 있죠? 대입하세요. 그럼 그게 기울기예요. 그죠? 그럼 쌤, 한 점은 어디 있어요? 원래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방을 완성한다. 접방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완성해 주느냐? 야, 기울기는 F' 알파잖아. 쌤, 그럼 한 점 뭐라고요? P, Q 지나가잖아. 이렇게 세팅하면 되잖아. 굳이 세팅된 식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알파 대입하면 알파인 거고요. 그죠? 베타 대입하면 요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요 자리만. F' 베타가 되는 거예요. F' 감마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입하는 과정도 솔직히 앞에 과정보다 이게 더 빨라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계산상의 이점이 있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접방에 대한 개념은 끝나는 거고요. 잠깐만 책 좀 볼게요. 우리 자이스토리 펴보시고요. 자이스토리 펴보시고요. 유형 1번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8번부터 14번까지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13번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13번 체크하시고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넘어가셔서 곡선 위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 있죠. 이게 아까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접방 문제로 작년 6평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9평이나 수능에서는 접방 문제가 안 나왔지만 그때 나왔던 문제가 요거거든요. 딱 요거였어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있다. 22번 보이세요?
체크하시고요. 22번 체크하시고요. 일단 요거 두 문제 정도는 보셔야 돼요.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 아니, 곡선 위에 한 점입니다. 이건 참고로. 곡선 밖에 한 점이 아니에요. 곡선 밖에 한 점은 최근에 나왔었던 게 24번. 2023 대비 수능, 2022년에 시행한 수능이겠죠? 체크하시고요. 24번. 그 지금 보시면 문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할만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응용된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말씀드린 세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요. 해보세요. 간단하게. 뭐 13번이야 뭐 금방 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소값이 얼마냐 문제고요. 가의 조건을 봤더니 f1이 3이고요. 나의 조건을 봤더니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제 기울기가 이제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적당한 fx가 있는데 이 앞에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가질 때가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작은 접선의 기울기를 유지할 때가 기울기 5짜리로 가파르게 오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보다 더 커도 돼? 더 커도 돼? 이런 식으로 생겨도 돼? 이런 식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니까 심플하게 접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최소값을 원하니까 나 이거 접선으로 봐야지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까? 기울기는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1,3을 지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5에 x-1 플러스 3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f5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5를 대입한 값이겠다. 그죠? 따라서 최소값 얼마? 5 대입하셨더니 5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3한 거. 2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최소다. 접선이어야 최소가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기하적으로 인식하셔야죠. 이 문제를.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넘어가셔서요. 22번도 볼까요? 22번이 나름 4점짜리다 보니까 어려운 척을 하는 문제긴 한데요. 22번 작년 6평 문제고요. 2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형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F는 3차 함수예요. 많이 줬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도 준 거고 상수항 자리 0인 거니까. 그죠?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한다면 x세제곱에 더하기 ax제곱에 더하기 bx 정도로 세팅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염두에 두시고 문제로 들어갔더니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x-a분의 fx-1이 3이 됐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이 점 a, fa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y절편이 4래요. f1 얼마니에요? 라는 문제입니다. a를 쓸랬던 a를 먼저 선점했네? 다른 문자 써야 되겠네요. 그죠? 다른 문자를 써야겠다. 자,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x세제곱 2차 계수 2차 항계수 뭐라고 할까? x제곱 계수 정해주세요. 싫어 a 있잖아. 똑같은 거 쓰면 어떡해. 이제 없었으면 내가 a 했지. 알파? 아 별론데. m? m? k도 괜찮고. 아 근데 두 개 써야 되니까 k는 하나밖에 못 쓰잖아. mn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 하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라 하자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죠. 무엇? 일단은 알파 대입했더니 1이네? 이거 하나 있고요. 그죠? 알파는 A 대입하면 FA가 1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F'A가
이제 이게 미분되는 거잖아. 이 자리가 FA가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F'A가 3이다 라는 주거지 조건을 준 셈이죠. 그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그 녀석의 y절편이 또 4래. 그럼 이걸로다가 접방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접방 만들어 볼까요? 요거 바탕으로. 요거 바탕으로 접방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랑 별개로 요 얘기도 좀 해석해 보시면 y는 a가 뭔지 모르니까 얘기해 주기가 별로 안 좋긴 하다. 3에 f'A, 그지? x-a에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더하기 f에 1이겠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거가 어딜 지나가? 0,4 지나요. y절편이 4랬으니까. 그죠? 여기서 a 값을 구하고 여기로 넘으면 계산이 좀 편하겠네요. 그죠? 요거 이해하시죠? 3이라고 쓴 자리는 앞에서 구해놨잖아. 이 자리가 f'A니까 요건 거고, 요 자리도 fA니까 굳이 한 번 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바꾼 겁니다. 그죠? 앞에서 요 내용 요거 아시죠? 아시죠? 0분의 0꼴 되니까 분자 자리 0 돼야 되니까 FA 1인 거고, 이 자리를 FA로 바꿨었다고 치면 FA로 바꿨었다 치면 x-a분의 fx-fa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거니까 f'A가 돼서 는 3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았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4가 돼야 됩니다. 즉 4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a이고요. 더하기 1입니다. 넘어가면은 3일 테니까 a 자리 얼마? 좋습니다. a 자리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결론은 f-1이 1인 거고요. f'-1은 3인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세팅해 놓은 fx 자리에다가 뭐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고요. 그죠?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연립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마무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m에 마이너스 n 한 개 1이야 하나 나왔고요. 정리하면 아이씨 못생겼어. m-n은 뭐 넘어가서 2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랑 또 f'-1이면 요거 미분 한번 해줘야 되겠네. 미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f'x가 3x의 제곱에 더하기 2mx에 더하기 n일 텐데 요 자리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요. 3에 마이너스 2m에 더하기 n 한 개 3이다가 되니까 아유 땡큐인데 이거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0이다. 따라서 n 자리가 2m이네요. 요거 좋네요. 그죠? 요거. 그럼 여기다가 2m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랬더니 m 자리 얼마? 표 넣어봐. 마이너스 m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n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배 한 거니까. 집어넣어 보셨더니 문제가 없네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fx는 무엇?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4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카메라에 들어가나?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면 마무리. f1은 얼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항함수 결정 문제라고? 딱 그 문제예요. 다항함수 결정인데 접방 들어간 거. 이렇게 4점짜리 만든 거. 이게 작년 6평이었나? 그랬었고요. 그 좀 그렇다고 막 튀는 문제는 아니죠. 뭔가 좀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지 않나요? 그런 애였고요. 마지막으로 24번은 아까 그 기울기 비교 언급드린 거 한번 연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봅시다. 24번. 자, 점 0,4가 있고요. 여기에서 곡선 y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근접선의 x절편 얼마임이란 문제입니다. 아이고 팔 아파. 스텝 1, 2, 3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텝 1에서 맨 처음 뭐부터 해줘야 된다? 접점을 가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접점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t, ft라는 식으로 세팅하라 이겁니다. 그럼 접점의 좌표를 나는 t, ft라고 놓을게요. 이거 t 대입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라 하자. 이거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스텝 2에서 뭐 한다고요? 기울기 비교하겠다고요. 우리가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이거죠. 첫 번째 방식은 x값의 증가량에서 y값의 증가량을 빼주는 거죠. 그죠?
t-0분의 얘에서 4 뺀 거, 그죠? 바로 식으로 써주시면 t분의, 오케이? 얘에서 얘 뺐으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미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써주시면 3t제곱의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걸 풀면 된다고 바로. 이렇게 안 했잖아. 니네가 실제로 교과서식 풀이를 니네 손으로 한다고 쳐봐. 접방을 세팅하셔야 돼. 그다음 숫자를 대입하셔야 돼. 그걸 정리해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은 뭐 했어요? 기울기 비교해야지. 방정식 나왔잖아. 풀면 돼. 이렇게 된다니까. 계산이 훨씬 더 단축되는 느낌 좀 드십니까? 괜히 내가 이걸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유리하니까요. 자, t만 넘기면 되죠. 간단하죠? t만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t를 분배하셔서 3t세제곱의 마이너스 t가 될 테니까요. 그죠? 제껴주시고 이렇게. 그죠? t세제곱도 제껴주시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는 2t세제곱이 된 거죠. 따라서 t세제곱짜리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 하나밖에, 접점 하나밖에 없네. 그죠? 나머지 두 개는 복소수죠. 그러니까 허수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요 녀석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요 녀석이 접점의 x좌표로 해석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고요. 그럼 접점의 x좌표 구했으니까 접점을 구하나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얘가 기울기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스텝 3로 넘어가서 접방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y는 접방 완성합니다. 기울기 얼마인데? 넣어봐. 얼마? 2죠. 그리고 쌤 접점 모르잖아요. 접점 왜 필요해? 얘가 있는데. 그죠? 구조적으로 굳이 쓰자면 x 빼기 0에 더하기 4. 굳이 쓰자면. 그죠? 0,4 지나가니까. 근데 뭐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y는 2x 더하기 4라고 써버리면 좋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소요가 많이 줄어요, 사실은. 내가 계속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식 풀이에만 너무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거고요. 이 정도가 되면 접방에 대한 기본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는데 뭐 베리에이션을 좀 준다 뿐이지 다 그냥 그래요. 뭐 특별하게 뭐 유별나게 보셔야 되는 유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이거 3개 안에서 놉니다. 접점 주어진 경우야, 기울기 주어진 경우야, 곡선밖에 한 점 주어진 경우야. 결국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다 해석이 되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따로 뭘 코멘트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쭉 다 풀어보세요. 제낄 거 없어요. 제낄 게 음수입니다. 제낄 게 없고요.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접방을 후루루룩 넘어가시면 뒤쪽에 로레 정리, 표현값 정리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로레 정리 처음 언급되는 게 133페이지부터 쭈루룩 표현값 정리까지인데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요거는 그냥 내용 정리만 하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기존까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정리자 붙는 게 특별하게 정리라고 붙는 애들이 수투에서 딱 4개예요. 4개인데 연속 계열의 2개가 있고요. 미분 계열의 2개가 있어요. 한번 내용 정리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연속 계열의 2개가 있는 게 하나가 최대 최소의 정리. 얘기하자면 뭐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해. 어떻게 구하는데? 나 그건 몰라. 존재해. 그건 확실해. 아, 그렇구나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로 만들기가 좀 더럽다고 했죠. 그죠?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는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래프 개형 문제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지. 최대 최소 정리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오케이? 또 하나 뭐 있었죠? 뭐의 정리? 무슨 정리? 무슨 정리? 그렇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얘입니다. 그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만약에 fa랑 fb의 값이 다르다면, 그죠? 그게 필요해요. 달라야 돼요. 다르다면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k 값을 네가 잡으면 그 k를 함수값으로 갖는 적당한 c가 존재해서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B의 존재라는 거죠. 보통 실근의 존재성 관련된 문제들을 낼 때 하는 건데요. 이것도 혹시 몰라라고만 말을 하는 거지 최근에 출제율을 보시면 처참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면 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롤의 정리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건 더 처참해요. 이건 옛날부터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10년 넘게 안 나왔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솔직히 문제로 만들어 내려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문항수가 더 많았으면 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난 생각은 해요. 평균값 정리 문제로 만들면 괜찮은데 다 괜찮은 문제 만들 수 있는 그 포맷이 있는데 안 내더라고. 학교 내신 정도에서나 가끔 내지.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얘기하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롤의 정리가 뭐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었지. 나중에 문제 푸는 과정에 롤의 정리를 핵심으로다가 땅 하고 나오진 않을 거야. 평균값 정리 땅 하고 나오진 않을 건데 예를 들어 기니디 문제인데 이런 걸 뭐 써먹으면 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예 모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념 정리만 하자 이겁니다. 단독으로 문제는 안 나와요. 장담컨대 안 나와요. 자, 롤의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롤스 티어렘이야. 이름 이쁘지? 사람 이름이 돌돌말입니다. 돌돌말이 롤 아저씨의 정리예요. 그래도 롤의 정리고요. 롤의 정리는 간단해요. 함수 f가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기본.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지. 그럼 연속이 있었겠지. 미분으로 카테고리가 잡힌 이유가 뭐겠어? 미분 가능해야 돼요. 어디서?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어물쩍 넘어가는 건데 미분 가능의 정의를 우리는 점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구간에서 미분 가능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의 정의에는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미분 가능의 정의는 항상 열린 구간에서만 해요. 양끝점 어떻게 할 거야? 연속은 특이하게 따로 정리해주는 방식이 있었잖아, 그지? 미분 가능 그런 거 없어요. 미분 가능은 항상 열린 구간에서 합니다. 정의를. 오케이? 구간에서 정의할 때. 혹은 실수 전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FA와 FB가 같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애가 존재하냐? F'C가 0인 적당한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합니다. 끝이에요. 기하적인 해석이 더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A부터 B까지 함수가 뭐 A부터 B까지 중간에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데 어찌됐든 A, FA랑 B, FB가 같은 그런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대충. 오케이?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요. 잡았다고 치면 미분계수 0이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 A랑 B 사이에. 요게 롤의 정리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그려. 쌤은 일부러 미분계수 0 되는 거 만든 거잖아요. 안 생기게 만들어봐, 니네가. 못 만들어요. A랑 B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을 때 미분계수 0 안 되게 그래프 못 그려요. 미분 가능하게. 못 그립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계수 0 되는 거 반드시 존재해.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평균값 정리는요. 따지고 보면 롤의 정리에 확장판이에요.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특별하게 FA랑 FB라는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평균값 정리도 이왕 쓰는 김에 영어로 깬진하게 써줄게요. 평균값 정리는 대학 가서도 종종 써. mean value theorem. mean value theorem. 그래서 MVT라고도 불러요. MVT. 친구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야, 너 MVT, 그거 수능이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하니? MVT가 뭐야? 아, mean value theorem 몰라? 하면 재수없겠죠? 맞아, 그런 용도로. mean value theorem.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직역한 거야. 평균값 정리입니다. mean value theorem입니다. 어쨌든 이 녀석의 정의도 이 상황과 똑같아요. 함수 f가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 a, b에서 또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 바로 이 상황만 되면 바로 야 F'C가 존재. 그게 뭔데? 이게 뭐냐면 B-A분의 FB-FA. 요거를 만족하는 적당한 C가 열린 공간 A, B 사이에 존재해. 라는 얘기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겠다. 그래프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은 뭔데? 활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지? 만약 그래프가 쟤는 내가 A랑 B를 똑같이 잡아놓은 거고 안 똑같이 잡아놓을게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안 똑같아. A가 여기쯤 있고 B가 여기쯤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안 똑같죠? 그러면은 일단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건 개념 뭐예요? A, FA랑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요 녀석의 기울기인 거죠. 그죠?
요게 할선의 기울기고 그게 b-a분의 f-fa가 의미하는 바일 겁니다. 그죠? 그럼 얘랑 뭐 같은 값을 갖는 적당한 c가 존재해서 나 c에서의 미분 계수인데 평행하지롱. 그러니까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fa, b, fb를 지나는 할선과 평행한 접선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그런 접선의 접점이 이제 존재할 거야.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지금 그림에서는 또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c가 반드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표현값 정리고요. 이 정도 아시면 사실 끝나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려가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사실 내가 미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안 밀라고요. 표현값 정리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라는 게 사실 하나 있거든요. 안 하려고요.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안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못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뭐 74번 같은 문제를 내가 좀 밀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문제는 그냥 대충 보시고요. 74번 정도나 좀 자세히 봐주실래요? 이게 표현값 정리 아주 전형적인 문제로 나오면 너무 좋은 문제라서 이쁜 문제라서 그거 정도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롤의 정의 표현값 정리까지 끝. 이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접방 파트가 여기까지가 보통 확장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도함수의 활용의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반이 뭐냐라고 하면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쪽 파트가 있는 거죠. 증가감소, 극대극소 파트가 있습니다. 내 자랑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증가감소 나온다고 내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 했는데 사실 증가감소는 원래 안 나오던 애였거든요. 근데 나왔지롱. 그래서 맞췄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온댔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랑을 보통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다음 연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올 거야? 안 나왔네? 미안. 근데 나올 가능성 높은데. 그 다음 연도에 또 밉니다. 아,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 나오고 이런 식이지. 내가 그걸 연도까지 맞추면 내가 무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붓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건 안 되고요. 맞췄던 시기가 78번 문제입니다. 이런 거. 2022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이때 애들이 증가감소를 안 하더라고. 그게 내가 좀 짜증났어. 왜 안 해 얘들아. 해야 돼. 증가감소 나올 가능성 있어. 안 나왔잖아요. 아, 낼 만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극대극소는 하도 많이 냈잖아. 8만큼 팠잖아. 극대극소 나오면 풀어 못 풀어? 풀지. 다 풀 수 있지. 게다가 극대극소 문제가 야 4점으로 나와? 3점으로 나올 거 아니야. 쉽겠지? 그럼 여유 있어 없어? 있지. 해 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은 극대극소가 좀 더 대세긴 합니다. 그리고 수투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극대극소가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더 커요. 크긴 한데 그렇다고 넘어가? 그렇잖아, 그지? 아셔야지. 자, 일단 증가감소 하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증가감소 정의 아니 이거예요. 증가감소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되게 취약해요, 생각보다. 함수 F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려면 일단 어디에서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점 찍어 놓을게요. 도도도도도 x는 a에서. 자, 함수 y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거 x는 a에서 증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증가하나요? 대답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뭐 말해 얼른. 돼요? Yes 한 표. 말해 얼른 yes no. 안 돼요? 노 한 표. 안 돼 2표. 안 돼 3표. 안 되는 이유 아시는 분?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우지? 증가감소는요, 점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에이, 저 새끼 뭐라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법한데요. 정확했고요. 증가감소를 논하면 기본적으로 구간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가감소라는 건 별말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구간이 있어야 돼요. 구간 혹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감소를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보통 구간을 잡을 땐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주는 편이에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자, 어쨌든 증가감소의 정의가 뭐냐? 한 점 잡아놓고 증가감소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구간을 잡아놓고 증가감소를 논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증가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증가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렇거든요.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가 증가의 정의예요. 이게 증가의 정의거든요. 이게 증가의 정의인데 속 터지게 증가 정의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물론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박스를 쳐놓고서 가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다음 설명을 만족한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에 이게 뚝 써있어. 그러면 우리 눈치를 채야지. 아 증가한다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오케이? 증가가 얘라면 감소는 어떻겠어요? 함수 f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x1보다 x2가 클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겠죠. fx1보다 fx2가 작아. 이렇게 되면 이제 감소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x1과 x2는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예요. x1이 있고 x2가 있어. x1이 있고 x2가 있어. 그러니까 x1보다 x2가 크기만 잡으면 돼. 아무 데나 잡았을 때. 그지? 크게만 잡았을 때 그때 함수값 비교해봐. 부동호 유지가 돼. 부동호 방향 유지가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게 증가감소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사실은 증가감소랑 미분 가능성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의는 정의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필수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날 때는 미분 가능한 상황으로 줘놓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걸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걸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함수 f가 미분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할게요. 함수 f가 미분 가능해요. 실수 전체든 주어진 구간이든 간에 오케이? 미분 가능해요. 그때 함수 f'x가 0보다 큽니다. 그럼 함수 f는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데 함수가 x는 a부터 x는 b까지라는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다 양수래. 오케이? 그럼 함수 f는 증가할까요? 되나요? 오케이. 함수 f는 증가해. 그럼 함수 f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클까요? 이건 될까요? 반려 얘기해봐. 안 되면. 뭐가 안 돼? 그죠? yx 세제곱이 안 되죠. y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죠. yx 세제곱. 여기 원점이고요. 그죠? 그죠? 쌤 이거 x는 0에서 증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대체로 5개념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예요. 쌤 x는 0에서 증가 안 하지 않나요? 0에서 미분계수 0인데 아니 잠깐만 점 찍어놓고 증가함수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구간 찍어놓고 해야 되잖아. 그럼 0을 포함하는 구간을 잡아놨다 치자. 여기서 증가 안 해?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무 데나 잡아봐. 아무 데나 잡아봐. 아무 데나 잡아봐. 오른쪽 배도 크잖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그래서 f가 증가해 f'는 0보다 커 라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분계수가 음수인 파트는 없겠죠. 확실히 증가한다는 거. 그죠? 따라서 f가 증가한다는 얘기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는 또 가능해요. 그럼 또 반대가 될까요? 반대가 또 될까요? 반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f는 증가한다. 맞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포인트로 미분계수가 0인 건 상관이 없어요. 양수 미분계수가 양수 0양수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양수 0양수 이렇게 되면 구간으로만 따졌을 때 상수함수인 거가 생기겠죠. 구간으로만 따지면. 그죠? 그럼 그 점은 서로 다른 두 개 값을 정했을 때 x1보다 x2가 큰데 fx1과 fx2가 같아지죠. 그러면 증가의 정의와 맞지 않잖아요. 모든 건 정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만 갈 수 있죠? 이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이거 정리해 줄 때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 앞에 좀 보실래요? 증가감소를 논할 때 항상 이렇게 정리하라고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라고? 보세요. 함수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는 증가하는 거고요. 함수 f가 증가하면 함수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라는 일방통행이 된다. 반대로는 절대로 못 가요. 이거만 돼요. 이거만 돼요. 반대로는 못 가요. 반대로는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상황이 어떨까요? 문제를 풀라고 했으면 대부분 요걸 줄 겁니다. 그치? 야, f가 증가해 라고 주든가 아니면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커 라고 주든가 그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fx는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이야 라고 주든가 뭐 직접적으로 주든 돌려서 주든 어떤 식으로 주든 이런 식으로 증가한 뉘앙스를 풍겼어. 그럼 우리는 이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지 마세요. 제발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가함수 문제를 풀 때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증가해? 이쪽으로 가야지. 망한단 말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뉘앙스를 확인하셨으면 바로 이쪽으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만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래프 그릴 때. 미분계수 양수네? 그럼 여기서 증가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미분계수 양수네? 증가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 써먹죠. 근데 문제 풀이할 때 디테일하게 뭐 미정계수를 구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거 써먹을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덩어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소도 마찬가지겠죠? 정리하는 김에 정리하자면 f'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함수 f는 감소하는 겁니다. 주어진 구간에서요. 감소하는 거고 함수 f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만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만. 오케이? 일방통행만 되는 거고 반대로 못 가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떻게 마찬가지 상황이야? 감소라는 걸 줄 거예요. 감소라는 걸 주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풀이하실 때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8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합니다. 해보세요. 70번 한번 풀어보시고 증가감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풀어보세요. 문제는 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볼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증가감소 쪽은 그래서 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들도 없고 공부는 하셔야 되는 파트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감소 쪽도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극대극소죠. 극대극소도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합시다. 극대극소 정의 아세요 혹시? 극대극소도 정의를 잘 모르네. 극대극소. 극대극소 하면 자연스럽게 미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미분 관련된 문제들만 나오긴 합니다. 미분 관련된 문제들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극대극소를 이제 정의로 그냥 접근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함수 f가 x는 a에서 극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야 되나? 아니 극대값을 갖는다 하든지 그냥 극대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이런 그림 떠오르죠. 그죠? x는 a라는 데에서 제일 큰가 보다 라는 게 떠오르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A의 근방에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보시면 오케이? 그 안에 있는 임의의 값들보다 A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제일 크죠.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요걸 좀 말로 풀어보면 이 녀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X는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입니다. 적당한 열린 구간이 존재하여 그때 fx가 fa보다 그 구간 내에서 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fa가 제일 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열린 구간을 네 맘대로 잡아봐요. 임의의 열린 구간 아닙니다. 임의의 열린 구간이 아니라 적당한 열린 구간 이런 게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서 제일 큰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애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이런 거 존재하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게 존재하면 이때 얘가 제일 크잖아. 이 구간 안에서. 그죠? 그럼 극대인 거예요. 정의가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미분과는 관련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속과도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속과도 관련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거의 없을 텐데 함수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자리가 x는 a잖아? 그럼 이거 x는 a에서 극대값 가져요? 라고 물으면 네 가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쌤 이상한데요? 극대값이 이렇게 뾰족한 거 위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봉우리만 생각하잖아.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연속함수만 생각하셔서 그래. 미분 불가능까지는 생각해. 교과서 나와. 근데 연속이 아닌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상관없다고. 정의를 보시면 연속이어야 된대요? 없잖아. 그지? 연속이어야 된단 말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만 하면 돼? 열린 구간을 잡아놓으면 돼. x는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이 안에서 fa가 제일 큰가요? 제일 크죠? 그럼 극대야. 정의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다. 뭐 극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부동호 방향만 여기서 반대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 극소인 거고요. 간단하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또 우리는 또 무슨 상황에서만 본다? F가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만 본다. 그죠?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만 보다 보니까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 거고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거다로 또 귀결되죠. 어떻게 된다?
요건 또 쉬워 또. 함수 f가 또 미분 가능하다면 결국 함수 f가 극대값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래프 개형이 보이거든.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지? 이 자리가 x는 a일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어때요? f'a의 입장에서 봤을 때 f'a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미분계에서 0 돼야 되니까, 그죠? 그 전은 양수였고 그 전은 음수가 그 위는 음수가 되는 거.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게 극대인 거고, 그죠?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극대인 거고, 함수 f가 x는 뭐 a에서 극소라고 하면 바로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오르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 자리가 x는 a겠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또 0이 될 거긴 한데 감소했다가 양수 되는 거고, 그죠?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고, 미분계수가 음수였다 0 찍고 양수가 되면 이게 또 극소값을 갖는 거고 라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겠죠.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극대극소는 워낙에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극대극소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137페이지에 있는 86번부터 쭈루룩 보시면요. 86번 2024 대비 9평, 87번 2022 대비 9평, 88번 2022 대비 6평 넘어가셔서 그 전에도 뭐 있죠. 많이 뺐다 얘는. 그래도 많이 뺐네. 뒤에 있나? 뭐 그래프에도 있고요. 뭐 그래프 해석도 있고요. 뭐 가지가지 있습니다. 가지가지 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앞에 그 세 문제 정도랑 미정계수 문제들 14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42페이지에 뭐 111번이나 112번이나 110번이나 이런 애들도 6평 뭐 2024 수능 이런 데 나왔었고요. 극대극소 구하라는 문제죠. 다 3점 수준이에요. 그죠? 안 어렵죠? 3점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다 풀어보시면 될 거고, 뭐 115번도 3점이고 116번 작년 수능 문제네요. 그죠? 3점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가 거의 3점 전담 마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그래서 이쪽은 그냥 무난무난한 3점짜리 문제들을 다채롭게 풀어보시고, 그지? 계산 실수만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딱히 뭐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완전 얘는 온타겟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셔도 120번, 121번, 122번 전부 다 2023년 수능 9평, 6평 이렇게 나왔었고요. 넘어가 보셔도 뭐 요건 이제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극값의 조건이 주어진 3차 함수 막 이래가지고 조금 더 요거는 그래프 개형 쪽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요. 127번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넘어가시면 그래프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요. 이래저래 극대극소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앞쪽에 말씀드린 극대극소 그 3점짜리 문제 후루룩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풉시다. 뒤에 넘어가 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앞에 문제까지는 다 그래서 평이한데요. 그래도 좀 두 문제 정도는 찍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48페이지 펴 보시면은 141번 보이십니까? 141번. 이거 별 3개급 아니에요. 나는 노멀한 문제로 분류합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만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노멀한 문제니까 풀어보세요. 이거는 할만해요. 할만하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147번 보세요. 147번 문제가 증가감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중킬러급이에요. 덤벼 보시고 안 되면은 너무 이렇게 목숨 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난 할만하지 않나. 할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셔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문제 정도만 추가해서 보시고 다른 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찍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 활용 마무리 끝냅시다. 수고하셨어요.